자, 안녕하십니까. 조현덕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8분, 저녁 시간, 저녁 시간 정도 됐네요.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장중에 하루 종일 저는 아침에 요새 이제 동시효과가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항상 이제 아침에 습관적으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물론 이제 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그 뭐 전날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했나 뭐 그건 아니죠. 월요일이니까 미국장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확인 안 했지만 보통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했나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아침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국내 뭐 뉴스 뭐 주식 시장에 또 미칠 만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뉴스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가 8시 40분부터 시작하는데 동시효과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렇게 보면서 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제가 한동안 쉴 동안에는 거의 뭐 장중에 집중해서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간간히 이제 투자는 안 해도 어떻게 흘러가나 제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끔씩 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제가 매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집중을 해서 그렇게 장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면 사실 이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 어떤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사실 또 뭐 물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이제 본업이 자영업이나 직장인들은 본업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집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본업이 있으신데 장 끝나고 뭐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또 내일 장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준비를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뭐 저도 한때 직장 생활을 했었고 또 제 개인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죠. 사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가 더욱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업이 뭐예요? 그냥 내가 주식 투자에 모두 올인해서 그렇죠? 하나의 나의 그 업인 거죠. 그래서 전업 나의 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나의 직업이 되는 거죠. 전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보면 뭐 자영업을 하시는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전업을 하기는 진짜 어렵죠. 근데 오히려 집에서 계시는 여성분들, 여성분들 특히 이제 주부 사실 주부라는 말을 요즘에 하기가 어떤 때로 조금 거북해요. 주부 좀 약간 구닥다리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계시는 여자분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업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시장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대응 어떻게 내일장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대응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사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도 뭐 주식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몰라도 하는 이상은 그 뭐 전업 투자를 하니까 그 자영업을 하시는 이유 때문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 회사 일 때문에 예, 많은 그런 시간을 주식 시장에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나름대로 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그 기술적 반등, 제가 이제 뭐 좀 이따가 차트를 틀어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오늘 코스피 시장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이 뭐 큰 폭은 아닙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기술적 반등을 오늘 보였고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코스피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일단 반등하면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그 뭐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한번 그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오늘 나왔었는데 그것도 한번 어떤 규모로 대량 매도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번 기술적 반등의 오늘 그 기술적 반등의 의미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 또 내일이죠. 내일 이후의 어떤 장에 대한 어떤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뭐 오늘 뭐 차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차트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트를 보시면서 그렇죠? 보시면서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설사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그렇죠? 차트를 눈으로 보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좀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를 뭐 굳이 못 본다 치더라도 그렇죠? 제가 차트를 어렵게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그 코스피 시장이 0.78%, 0.78% 장중에 제일 많이 반등을 했었던 그 포인트가 퍼센테이지가 1.51%. 그러니까 장중에 1.51%까지 장중에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좀 달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아랫꼬리도 달려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장중에 1.51%까지 반등을 했지만은 윗꼬리를 달면서 장중에 제일 많이 올랐던 그 반등이죠. 반등했던 폭을 일정 부분 반납을 하면서 0.78%막 떨어질 때는 3% 4%씩 떨어졌는데 반등의 폭은 0.78% 미미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오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등할 때는 코스닥의 그 반등폭이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반등이 좋다 그랬죠 제가. 오늘 코스닥의 코스피 시장은 불과 1%도 반등을 못했는데 그나마도 반납하고 끝내서 코스닥은 2.77% 이렇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코스닥에 오늘 그 2.77%이 반등이 상대적으로 컸던 이유도 좀 이따가 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제가 항상 그 제일 먼저 강조를 드리는 것은 거래량이에요. 물론 뭐 여기서 그 뭐 킹들의 의미도 있고 그렇죠. 외국인의 매도라든지 뭐 기관의 또 뭐 매수 아니면 개인의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는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지난 그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차트에는 3요소가 있다 그렇죠. 캔들이 있고 이평선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있다. 이게 이제 차트의 3요소다 그랬죠. 뭐 거기다가 이제 볼린저를 씌우던 뭘 씌우던 이제 그런 보조 지표들을 붙여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속여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캔들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뭐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어떤 뭐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주포,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 시장 큰 어떤 뭐 하나의 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도 하나의 우리 시장의 주포 아닙니까? 그렇죠? 기관도 주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종목적으로 들어가도 또 그 종목의 주인이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또 뭐 개인도 뭐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주포들이 의도적으로 뭐 캔들을 아니면 이평선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일종의 그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종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더 쉬워지죠. 그렇죠? 뭐 전체적인 그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종합 지표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종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그런 거는 이제 종합 이런 코스피 지수 종합 지수나 코스닥 지수 이런 것보다는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도적으로 어떤 차트를 만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고 속일 수가 있지만은 거래량 자체는 사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래량 자체는 그렇죠? 거래량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고 또 코스피의 전체적인 오늘 종합지수 어떤 전체 시장에서의 그 거래가 됐던 그렇죠? 거래가 됐던 그 거래량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거래량 자체는 사실은 거짓말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됐던 거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거래가 됐던 거니까 그걸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도 거래량 자체는 가공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그 진실을 좀 많이 진실이죠. 진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거래량 오늘 요거죠. 금일의 거래량이 요건데 금일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죠. 하나, 둘. 그러니까 최근 거래량 기준으로만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9거래일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요 9거래일.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9거래일인데 9거래일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9일 동안의 거래일이죠. 주말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날. 그렇죠? 평일 거래. 그러니까 9일 거래니까 뭐 여러분들 따져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그렇죠? 바로 시장이 급락했던 그 직전까지의 거래량이죠. 그렇죠?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9거래일 중에서 오늘 거래량이 제일 작았죠. 그렇죠? 제일 작은 게 맞나요? 다시 한번 재볼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갔다가 손을 대보면 그렇죠? 제일 거래량이 제일 작았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제가 뭐 만약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바닥이야. 그렇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죠? 설사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할 거 아닙니까? 뭐 기관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들도 할 거 아닙니까? 뭐 외국인들이 뭐 여기가 바닥이라고 나름대로 뭐 판단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바닥이라고 그러면 뭐 기관들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야 이제 여기가 바닥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빨리 그냥 바켓으로 담아야죠.
그렇죠? 바켓으로 담아야죠, 주식. 싸게.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주식을 여러분들 자꾸만 주식을 이 어렵게만 자꾸만 뭐 차트도 그렇고요. 그렇죠? 차트도 그렇고 이 어렵게만 분석을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절대 뭐 이건 뭐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되게 쉬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닥이면 그렇죠? 바닥이면 예, 누구나 주식을 사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쓸어 담아야지. 쓸어 담으면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9거래일 동안 최저 거래량을 보였을까요? 이건 뭐냐?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예, 주식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예, 많지가 못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장중에 이제 잠깐 동영상을 만들어서 장중에 11시 반 정도 조금 넘어서 그때 만들었던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 오늘 말입니다. 예? 그건 이제 하나의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우리 시장이 만약에 아침에 갭을 하락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오늘 아침에 갭 하락하면서 이렇게 만약 했다. 그러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손실폭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커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려 내려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커지니까 손실난 그 종목을 시장에다가 갖다가 손절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손절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물론 잠깐 오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잠깐 마이너스로 밀렸지만은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조금 기술적 반등을 보이니까 사실은 뭐 오늘 크게 아침부터 크게 밀렸다 그러면 뭐 손절할 수 있었던 물량도 혹시라도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런 물량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오늘 작을 수밖에 없던 거죠. 이해 가시죠? 이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이게 돼요. 아주 이게 좋은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라는 게 무슨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공부 해야지만 공부입니까? 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뭐 아무리 뭐 이게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의 반등이 뭐 어쩌고 저쩌고 듣고 나서 뭐 남는 건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장을 뭐 분석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하나의 그 좋은 공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제 그 동영상에서 이해를 하시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일봉은 하루에 그렇죠? 이게 일봉이니까 종합지수 일봉이니까
하루에 일어났던 게 이제 여기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 캔들도 하나죠. 그렇죠? 캔들도 하나고 거래량도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이제 정확하게 오늘 여기 이 거래량이 작았던 건 알겠는데 여기에 뭐 매수와 매도의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 하나만 봐서는 조금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분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봉에도 이제 뭐 5분봉도 있고 그렇죠? 10분봉도 있고 뭐 또 뭐 30분봉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5분봉, 10분봉, 30분봉 물론 이제 이거는 어느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분해를 내가 더 세분화해서 볼 것이냐 조금 분해를 좀 덜 세분화할 것이냐에 따른데 제가 이제 뭐 편의상 30분봉을 이렇게 켰습니다. 아까 장중에도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제가 11시 한 반경 조금 약간 넘었을 때 제가 거래량이 줄고 있다. 뭐예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석을 얼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그렇죠? 이게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닌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준다. 그러면 이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일정 부분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이게 진짜로 올라가는 거면, 진짜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거래량이 주가는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 그렇죠? 주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심리가 또 담겨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정한 바닥이라 그러면 이게 진정한 바닥이라면 많이 단기간에 떨어졌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막 바켓에 주식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또 불확실하고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바켓에 쓸어 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일정 부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죠. 장중에 아까 코스피의 그 지수가 1.5% 정도 장중에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1.5%였었는데 그만큼만 올라도 오히려 여기서 조금이나마 매도가 오후장에서는 매수보다 매도가 조금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1.5% 정도 올랐던 거에서 결국은 0.78로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하고 마감은 0.78% 그냥 반등한 정도의 상승을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차트에 보면 인간의 그 사람의 심리,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여기에 나와 있다. 이거를 차트에 보면 그래서 제가 뭐 피카소의 그림, 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차트를 보면 뭔가 더 이런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트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감이 든다. 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차트에서 읽어낸다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이게 왜 차트를 읽는 게 중요하냐?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차트를 읽는 게 중요하냐? 이런 거를 차트를 못 읽으면 그렇죠? 못 읽으면 이게 아침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가나보다 해가지고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런 부분에서 또 그렇죠? 요런 부분에서 잘못하다가 또 진짜 가나보다 처음에는 여기서 올라가네 하다가 여기서는 매수 못한단 말이죠. 진짜로 가나보다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하면 잘못하다가 이렇게 종가상 밀려가지고 당일날 매수한 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그래서 이 차트를 읽는 게 그 읽는 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장중에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또 종목적으로 들어가면 또 종목에 대한 또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대응하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차트를 안 보거나 못 보거나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준을 갖고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뭔가 기준을 갖고 매수를 하고 그렇죠? 매도를 할 때도 뭔가 기준을 갖고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없어. 그거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어떤 기준이 없다 그러면 느낌으로 그렇죠? 느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으로 느낌으로 대응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거와 내가 확실하게 차트를 읽으면서 대응하는 확률 어떤 게 높을까요? 그렇죠? 차트를 읽으면서 대응하는 게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차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에 지난 금요일 날에 캔들이 그렇죠. 볼린저 밴드 하단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거기에 몸통이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어떤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최근에 뭐 기관들이 조금 매수로 좀 들어왔던 흔적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을 안 하고 또 갭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일단은 이 몸통 바깥으로 지난 금요일 날 캔들이 빠져나가 있었던 거는 더군다나 갭까지 보이면서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하락폭이 그 상대적으로 크면서 단기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죠?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하락했던 게 아니라 과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확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9거래일 중에서 제일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오늘 그 시장의 주체들, 시장의 주체, 외국인, 그렇죠? 그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오늘 또 여기서 보이시죠? 오늘 또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이 매도했어요. 그렇죠? 789억, 그렇죠? 7천, 죄송합니다. 7,859억입니다. 여기. 그러면 7,850 현물에서만 그렇습니다. 현물에서만 7,859억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럴 6거래일,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은 6거래일 기준 중에서 현물의 매도가 두 번째로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8,735억 한 날이 있었죠. 2월 16일 날. 근데 그 다음이 오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번째로 현물에서 매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선물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선물은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냐. 선물도 보세요. 오늘 선물도 보게 되면 5,185억. 많이 매도했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아까 방금 봤던 그 선물에서 지금 5,185억이니까 현물도 7,850억. 그러면 여러분들 대충 얼마입니까? 1조 계산해 보세요. 이거 뭐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뭐 좀 그렇고 대충 뭐 1조 3천억이 넘나요? 아니면 하여튼 대충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1조 3천억.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매도 중에서 오늘 매도한 게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매매 동향을 여기서 보게 되면 개인들은
뭐 참 돈도 많습니다 요새. 뭐. 4,615억이 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도 계속 매수 들어왔던 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또 4,615억.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오늘 2,700억 정도 들어갔죠.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은 소폭 매도네요. 연기금은 오늘 뭐 금융투자보험, 뭐 투신, 뭐 은행, 뭐 이런 데서 뭐 조금씩 이렇게 뭐 1,000억대 넘은 데가 거의 없죠. 뭐 제일 많이 매수한 게 뭐 금융투자에서 960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이것도 뭐 규모로 보면 뭐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기관들도 오늘 뭐 전체적으로 한 2,700억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죠.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장중에 기관들의 어떤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도 좀 우리가 기관의 어떤 흐름을 조금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이제 제가 뭐 오늘 선 차트로 한번 보자는 거죠. 선 차트. 기관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이제 기관들이 여기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죠. 그렇죠? 요게 이제 노란색 그렇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거. 아침에는 그래도 이렇게 매수가 조금 뭐 이게 아주 가파르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늘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11시 한 뭐 반 조금 넘어가고 하서부터 오히려 거꾸로 조금 줄어요. 그렇죠? 줄고 줍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뭐 너무 가파르죠. 그렇죠? 가파르게 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한 2시 정도 됐나요? 그때 또 가파르게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금 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그때 조금 더 받았어요. 그렇죠? 더 받아서 이제 오늘 기관들이 2,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 차트를 보더라도 기관들이 오늘 뭐 소폭 매수를 뭐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이 외국인들의 그 급격한 그렇죠? 아주 많은 매도를 기관들이 받기에는 너무 많죠. 그렇죠? 그걸 개인이 받았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지금 오늘 시장의 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그 기술적 반등을 보였는데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실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죠. 그걸 알면 이제 제가 그랬죠. 그걸 알면 뭐 신의 경지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보면 그렇죠? 코스닥 시장의 그 일봉 코스닥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확대를 하면 여기서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그렇죠?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캔들이 바깥으로 몸통 그 볼리저 밴드 하단 바깥으로 캔들이 완전히 빠져나가 있죠. 음봉으로. 근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이 났어요. 그렇죠? 양봉이 나면서 이렇게 그 볼린저 밴드 하단 안쪽으로 몸통이 약간 기어 들어갔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말해서 기술적 반등의 추가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는 이제 5일 이평선 요 초록색 보이시죠?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하고도 나름대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었다고요. 제일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하고도 그렇죠. 이격이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과락을 했으니까 4% 이상 그때 밀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일선하고도 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내일 정도 되면 이 5일선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올라가더라도 5일선은 내일 내려올 거고. 그렇죠? 얘는 올라가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는 이렇게 맞추치게 되는 라인대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금 반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30분봉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뭐 내일
뭐 많이 그 제가 볼 때 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 그래도 많이 반등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대략적으로 2.77이면 뭐 워낙 지난 금요일 날 과락을 했기 때문에 한 2.77%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 내일 뭐 글쎄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내일 뭐 뚜껑은 열어봐야죠.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측을 하면 틀린다. 하지만 이제 뭐 제가 지금 이걸 예측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런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뭐 예측을 해 봄으로 해서 아 이것이 내일 만약에 반등했을 때 만약에 제 얘기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준비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일 뭐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600 오늘 종가가 그 627.66이죠. 그러면 내일 뭐 반등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40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637 부근이나 뭐 5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또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반등을 보이더라도 그것도 오늘의 반등에 이어서 내일도 반등을 보이더라도 그것도 기술적 그 반등, 그렇죠? 과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지 그게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다. 물론 만약에 내일 정말로 시장이 거래량이 크게 아까 그랬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갑자기 뭐 외국인들도 뭐 매도를 뭐 오늘까지 크게 보이다가 갑자기 매수로 크게 전환하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또 오늘 뭐 미국의 나름대로 또 그 뭐 의미 있는 그 경제 지표 그 뭐 제조업 지수인가요? 그것도 오늘 뭐 저녁 때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안 좋게 나와 가지고 미국이 뭐 미끄러지고 그러면 오히려 내일 기술적 반등도 그나마 안 나오고 오늘 반등했던 거 고스란히 반납하고 또 내일 또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그렇죠. 장중에 그 볼린저 밴드 하단 안쪽으로 살짝 그 캔들이 그렇죠. 살짝 안쪽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그나마도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왜냐면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거를 매수로 다 받아주면서 올라가면 거래량이 당연히 늘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거래량이 그나마도 미미하니까 매도 물량 조금 나오는 걸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거리를 달고 밀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뭐 조금 기술적 반등을 해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준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내일 뭐 한 2000 오늘이 2000 그 종가가 2002점 그렇죠? 2002죠. 2002 해도 이거는 제가 볼 때 글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뭐 2035 정도 이상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주 맥스로 잡아도 뭐 2000 이거 어려워요. 2035 정도, 2035나 맥스로 잡더라도 한 2040 부근이나 뭐 그런 위치까지. 잠시만요. 512 평선이 어떻게 되죠? 512 평선은 또 내일 또 내려온단 말이죠. 그렇죠? 512 평선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2046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 2040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2030 뭐 끽해봤자 내일 뭐 반등이 내일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래도 2040을 넘어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죠. 뭐 2035나 그리고 나서 이게 또 거기서 뭐 바닥 다지기를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그렇죠? 이렇게 뭐 양봉 두 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기술적 반등 보인 후에 개파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것도 피곤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할 때 매수했던 사람이 또 밀려버리면 여기서 매수한 게
또 물리는 거가 되는 동시에 또 하나의 매물을 또 거기다가 쌓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제가 오전에 그 동영상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만 바닥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 바닥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는 어떤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만 대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거를 뭐 골치 아프게 예상하고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거는 맞으면 우연히 맞은 거고 틀리면 뭐 틀린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의 그 반등은, 그렇죠?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 설사 내일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게 뭐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술적 반등을 의식하면서, 그렇죠? 의식하면서 아침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한번 단타 개념에서 매수해가지고 조금 잘라 먹을 생각하고 오늘 뭐 매수를 들어갔다. 그거는 가능하죠. 아주 뭐 단기에 강한 사람들.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내가 뭐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조금 뭐 크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길게 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술적 반등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뭐 거래량 코스피 시장의 그 종목들이 보게 되면 거래량가 그 외국인의 매도가 대량 매도가 오늘 뭐 저기 뭐 선물까지 합해서 한 1조 3천억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물론 오늘 뭐 기관들 그 다음에 개인들도 물론 일부 매수해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주말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삼성전자, SDI 뭐 이런 세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뭐 상승 때 추격해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크게 하락할 때 가장 좀 우선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매수 관심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올려드렸던 건데 뭐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 삼성전기도 장중에 뭐 한 4%대 장중에 거의 5% 가까이도 한번 뭐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죠. 이런 종목 좋죠. 제가 뭐 좋은 거 설명드렸죠. 4.76까지 올라가서요 장중에. 근데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는 3.97인데 이것들도 뭐 외국인들은 오늘 소폭 매도했었고 보니까 기관들이 좀 들어왔더군요.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보게 되면 이 볼리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조금 일정 부분 그렇죠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뭐 아주 월등하게 높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거래량이 아주 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각자 다르실 텐데 오늘은 이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 그렇죠? 어떤 종목은 잘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잘 뭐 못 가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또 밀리는 종목도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여기서 무슨 종목들 얘기하면 또 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에도 예를 들어서 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할 때 거래량도 실리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거는 최소한도 뭐 3, 4% 반등을 하는데 자기 종목은 거꾸로 밀리거나 아니면 정말 뭐 오른 것도 오르지도 못하고 그런 종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 내 종목이 과연 기술적 반등할 때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측정해 보는데 상당히 좋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장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위치에서 분명히 바닥을 잡고 올라갈 텐데 그때 어떤 종목은 뭐 조금 빼기 반등을 못하고 어떤 종목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직접 고점까지 올라간 그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제일 후자인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겠죠. 당연히. 다시 말해서 시장의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 어떠한 흐름을 보였느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일이 제가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하는 시간 해서 종목을 일일이 차트를 갖고 제가 뭐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그렇죠,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반등이 좋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그 주말에도 여러분들한테 그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랜드 프레시 가격이 최근에 조금씩 회복하면서 최저점 대비 가격이 최소한도 30% 이상, 한 40%까지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재고가 많이 소진되고 있고, 뭐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닥 시장이 그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코스닥의 종목들이 보게 되면 특히 어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 업종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반등폭이 좋았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종목들 중에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다가 녹화 방송을 올릴 때 되도록이면 종목 추천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뭐 종목 추천해서 뭐 방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제가 뭐 3.1절 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DI 이런 것들은 뭐 저 말고라도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대중적이고 그리고 대형주고, 그렇죠. 이런 어떤 주가에 제가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중소형주나 이런 개별주들이나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좋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갈 종목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그 허다하게 발생해요. 그 여러분도 그거 설마 뭐 그거 뭐 종목 누가 좋다고 얘기하면 뭐 종목이 영향을 받겠어?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영향 받아요. 특히 인원수가 많이 이제 그 영향을 그 인원수가 많이 그 있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수가 손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갈 종목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는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그 실적도 그렇고 메모리라든지 그 가격 랜드 프레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비메모리 쪽에서는 네페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네페스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건 사실 여러분들 네페스 같은 종목은 진짜 좋은 종목이 실적도 상당히 좋고 회사도 좋아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네페스 같은 경우도 오늘 얘가 요번 그 폭락장에서 얘가 떨어지기나 했습니까? 크게 떨어지질 않았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크게 밀렸는데 얘는 떨어지질 않았어.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다른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폭락장에서 떨어지질 않았을까? 이건 왜냐면 너무 회사 실적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좋으니까, 그렇죠? 워낙 강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폭락장에서도 얘가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에 7.19%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오늘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보다 약간 더 많을 정도로 거래량이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 야 이게 뭐 최고점이 한 36,100원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최고점에 도달하겠네. 그렇죠. 뭐 그런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거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네페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솔브레인 그리고 뭐 저번에 보게 되면 SFA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걸 추천드릴 수는 없는데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주 장비 업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 폭락 전에도 상당히 견조했고 그리고 오늘 그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도 상당히 제일 그래도 그 반등이 좋았다.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그렇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은 뭐 유니셈이라든지 유니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여기 뭐 9% 이상 그렇죠. 9% 이상 오르고 뭐 이랬어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름대로 지금 반도체 그 메모리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비메모리 쪽도 삼성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다 그랬죠. 근데 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왜 오늘 크게 못 알랐느냐? 삼성 전기도 3%대 오르고 삼성 SDI도 반등을 3%대 했는데 왜 삼성전자는 1%대밖에 못해? 당연하죠. 왜?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 전기도 그래요. 삼성 전기도 외국인 매도 쳤어요. 삼성 SDI도 외국인들 매도 쳤어요. 기관들이 좀 받긴 받았지만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 포함해서 현물까지 1조 3천억 대를 매도 쳤는데 이 종목을 매도 안 쳤겠습니까?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에서 거의 뭐 한 40% 이상 50%는 넘진 않았지만은 오늘 전체 매도 금액 중에서 약 거의 뭐한 5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당연하죠. 외국인들은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게 나빠서 매도 많이 친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700만 주 이상 매도 쳤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렇죠? 700만 주 이상 매도 쳤잖아요. 그런데 얘가 잘 올라가겠습니까? 그거를 뭐 개인들이 한 470만 주 넘게, 그다음에 기관들이 220만 주 약간 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은 자그만치 700만 주 넘게 매도 쳤는데 이게 뭐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하지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언제 우리 시장에 컴백하게 될지는 이거는 뭐 저도 모르고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더 매도를 더 언제까지 진행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이 위로 V자 반등을 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최소한도 매도폭이 줄어들거나 그렇죠 완전히 확연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매수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근데 오늘만 해도 벌써 현 선물에서 합이 1조 3천억이 넘었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술적 반등밖에 더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젠가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매도 물량을 그래도 사실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지분은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의 변화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도 외국인의 이 지분은 56%가 넘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조금 매도 친 게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은 지분만 해도 벌써 56.51%예요.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여기서 얘네들이 또 아무리 장이 더 나빠도 항상 50%대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배당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삼성에서 받는 배당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 매수로의 컴백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그 무거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위로 가는데 절대 뭐 이렇게 크게 무겁게 가지는 않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SDI가 분명히 좋은 종목이면은 분명해요. 근데 이런 어떤 기술적 반등을 보일 때 뭐 삼성전기가 3, 4%씩 반등하고 삼성 SDI가 3%대 반등하는 거를 지금 추격을 해서 매수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오늘 3%대 오르고 오늘 이랬는데 정말 시장에 오늘 이후 내일장부터 정말로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잡아도 되죠. 그런데 기술적 반등에 국한한 반등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지금 밀려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섣불리 매수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자리에서 쫓아가서 매수를 하는 거는 현재의 시장 흐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흐름에서 추격해서 매수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서 또 물릴 수가 있다. 맨날 그러잖아요. 물리면 아이 까짓 거 그냥 길게 가져가지 뭐, 묻어놓지 뭐, 장기로 가지 뭐.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가격대, 그리고 설사 좋은 가격대가 아닌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게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신 건강에도. 그렇죠. 주식 사놓고 아 내일 올랐으면 좋겠다 맨날 고사시 내고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항상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그래도 가질 수 있게끔 확실하게 확인하고 배팅을 하는 것도 그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꾸만 주식을 개인들은 내가 바닥에서 못 사면 어떡하지? 바닥 놓치면 어떡하지? 진짜 언제부터 그렇게 바닥을 잘 잡았다고? 그렇죠? 언제부터 그렇게 바닥을 잘 잡았다고?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잘해줬다고? 정작 실전에서는 바닥에서 잡지도 못하고 고점에서 매도도 못하면서 야 내가 이거 바닥에서 못 잡으면 어떡하지? 웃긴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쵸? 참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주식의 차트를 보면 제가 정말 피커스의 그림을 보는 것보다도 더 흥미진진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닥을 놓치면 어떡하지? 제발 좀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이상한 생각,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확실한 자리를 잡으시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수익도 잘 낼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입니다. 자, 오늘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저는 그래요.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뭐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올라가도 저는 좋아요. 좋고 그리고 여기서 기형 떨어지는 거 더 저는 좋아요. 항상 이제 그렇게 제가 제 지금 현재 포지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포지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떨어져도 저는 되게 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안 내려가지고 올라가줘도 저는 뭐 거기에 뭐 그럭저럭 만족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어떤 뭐 주식을 좀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그런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 되겠죠. 그렇죠?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 주식과 현금의 비중.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의 시장 접근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안정감 있는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한번 하신 분들은 그렇죠? 뭐 정말 쪽박이 나가지고 주식할 돈이 다 털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말로 뭐 무리수를 띄어가지고 뭐 정말 깡통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주식에 뒤어가지고 난 이제 주식 투자 죽어도 안 한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어디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꾸준하게 그렇죠 길게 꾸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단박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단박에 큰 수익을 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시장에 무리수를 띄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장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나만 마음이 조급하다. 좋은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한데 그렇죠? 절대 시장은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 거기에
절대 시장이 따라가 주지를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저도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장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그 제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이런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제 스스로, 그렇죠? 제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귀하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지. 저는 뭐 그런 복귀 안 하고 뭐 공부 안 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기왕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조금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올려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고요. 여러분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8시가 넘어서 8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당분간 아주 그렇게 좋은 장이 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글쎄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지겠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